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안어 그녀들의 법정 3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추리 스릴러물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신재와 라영, 현진 세 사람 캐릭터 모두 제 마음에는 쏙 들어서 전 엄청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특히 답답한 캐릭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에 이성적이고 해결력 강한 듯 의리까지 있는 강신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강신재가 한민서의 전화번호를 팔러온 이선아에게 3천만 원을 바로 송금해주며 비밀 유지 및 목숨값이라고 말하는 장면 너무 멋졌는데요. 반면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라영은 송고 테러를 당해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가 필요했던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다는 라영의 말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졌는데요. 안호 그녀들의 법정 3회에서는 이준혁을 죽였다는 자백을 번복한 조유정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3명의 변호사들은 커넥트인을 파헤쳐 유정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라영은 커넥트에서 먼저 접근해 오도록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연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커넥트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커넥트는 현진과 신재에게 경고를 했죠. 신재의 자동차에는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2005가 적혀 있었고 현진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초록 후드를 쓴 누군가에게 약물을 주입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이는 커넥트가 그 일을 알고 있다고 그녀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는데요. 한편 3회에서는 이준혁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박재열 검사가 과거 조유정에게 협박을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4회 예고에서는 나영을 만난 한민서가 커넥트의 VIP를 봤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4회 예고편과 박재열 검사의 진짜 정체, 커넥트 VIP의 정체를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현진에게 약물을 주입한 사람은 그녀의 손등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20년 전 세 사람이 소속되어 있던 법대 학술 동아리의 로고였는데요. 거기다가 현진에게는 우편물이 하나 도착해요. 그 안에는 현진의 DNA가 2005년 혈흔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나영이 국가수 법의관 홍현희에게 거래를 제안한 덕분에 이준혁의 집에서 나온 DNA가 현진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조작된 결과를 얻어냈으나 누군가 현진의 진짜 DNA를 2005년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걸 확인해 현진에게 결과를 보내며 커넥트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을 한 건데요. 거기다가 이준혁 사망사건 최초 신고자의 목소리가 현진이라는 걸 눈치챈 구성규는 책상 위에서 DNA 검사지를 발견합니다. 이로써 구성규는 현진이 숨기고 있는 사실들에 한 발자씩 다가가기 시작했는데요. 현진, 라용, 신재 세 사람이 저지른 2005년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커넥트인과 관련 있는 박재열 검사입니다. 박재열은 과거 조유정이 절도 사건을 저지르자 기소를 할지 말지는 너한테 달렸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고 말하며 커넥트인 가입을 조건으로 절도 사건을 묵인해줬습니다. 즉 박재열은 조유정처럼 작은 범죄로 기소된 여성들의 사건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커넥트인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커넥트의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했을 때 사건을 무마시켜왔죠. 전 박재열이 20년 전 라영을 성폭행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 예고에서 라영은 20년 전 법학 학술 동아리 멤버였던 신재와 현직 그리고 박주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우편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는 박주환의 얼굴이 찢어져 있었어요. 사실 20년 전 라영은 동아리 MT를 갔다가 박주환에게 숲속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현장을 목격한 신재가 박주환에게 달려들자 그는 신재의 목을 조르며 오히려 그녀를 공격했어요. 이에 현진이 신재를 구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박주환의 머리를 내리쳤죠. 그렇게 박주환은 현진이 휘두른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요. 이에 가장 이성적인 신재는 피해자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사회의 시선을 생각하며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박주환의 몸을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저수지 근처였던 걸 보면 세 사람은 박주환을 저수지에 유기했을 수도 있고 땅을 팠을 수도 있겠죠.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동아리 사람들은 박주환이 사라지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숲속에서 박주환의 혈흔을 발견했으나 박주환은 찾지 못했고 박주환의 혈흔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3명의 DNA를 발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20년 전 발생한 박주환 실종 사건은 미제 처리가 됐죠. 사실 스웨덴 원작 드라마에서는 박재열 검사 캐릭터가 20년 전 라용을 성폭행한 가해자인데요. 근데 학술 동아리 멤버 이름은 박주환이고 검사 이름은 박재열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까지만 해도 박주환, 박재열 이름이 비슷하길래 두 사람이 형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즉 박재열이 형이 20년 전 피해를 당한 후 범인을 추적했고 신재 라영 현진에게 복수하기 위해 때를 기다려왔다고 생각했죠. 근데 3회를 보고 나니까 이게 형이나 동생의 복수를 하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박재열 검사가 진짜 그 가해 남학생인 박주환일 가능성. 두 번째는 20년 전 사고를 모두 본 목격자일 가능성. 그럼 두 가지 경우 모두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 박재열이 라용을 성폭행하고 현진에게 머리를 맞은 후 세 사람에 의해 유기당한 박주환이라면 그는 현진에게 머리를 맞았지만 죽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그의 부모는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질까봐 아들을 실종 처리한 후 신분을 바꿔 살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 박주환이었던 남자는 성형수술을 하고 죽은 자신의 동생 박재열의 이름으로 살며 검사가 된 게 아닐까요? 또는 박재열이 20년 전 사건의 목격자일 확률도 있는데요. 사회 예고를 보니 20년 전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누군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더라고요. 신재가 플래시가 터지는 걸 느꼈기에 아마 이 목격자는 그동안 사건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신재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왔을 것 같아요. 이 목격자가 박재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며 사는 게 더 지옥이라고 한 법의관 홍현희의 남편이 바로 박재열일 것 같은데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홍현희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집요한 폭력과 가스라이팅이 시달려왔고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박재열의 등장인물 소개에 쉽사리 평정을 잃지 않아 보이지만 무자비한 폭력성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고 박상아라는 중학생 딸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박재열이 홍현희의 남편이라면 결국 피해자였던 3명의 변호사와 1명의 법의관이 커넥트하여 박재열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한편 피해자 조유정이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일부러 현진의 남편 구성규에게 전화를 걸어 최초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박재열이 구성규에게 현진이 이준혁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구성규는 박재열의 의도대로 신고자의 목소리가 변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자가 현진이라는 걸 눈치챘죠. 거기다가 구성규는 테러당한 현진의 손등에 찍힌 학교 로고를 보고는 현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구성규는 현진이 숨기고 있는 진실들을 모두 알아내게 될까요? 한편 커넥트인의 피해자인 한민서는 현진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라영의 커넥트 인터뷰를 보고는 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LNJ에 갔다가 한 남자를 보고는 커넥트의 VIP 이용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신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헤일로펌의 변호사인 권중현입니다. 신재는 그동안 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권중현에게 의지했고 헤일의 후계자는 자신이 아니라 권중현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신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권중현이 취약한 커넥트인의 VIP 고객이었던 건데요. 이준혁 기자가 나라를 뒤흔들 성매매 스캔들이라고 했었는데 커넥트인의 검경이 유착된 것뿐 아니라 더 높은 사람들도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권중현이 커넥트인의 VIP 고객이라는 걸 알게 된 신재는 권중현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커넥트인 어플을 조사하기 위해 그의 핸드폰을 훔치는데요. 이로써 커넥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세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위협에 높이게 돼 있죠. 그럼 전 안어 그녀들의 법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